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잠시 잊고 계셨던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상승 체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팩트를 체크해 보면요. 비트코인은 탐욕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또 S&P 500도 연일 상승 신기록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공포인 탐욕 지수가요. 5월 2일 현재 67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에 있죠. 아마 최근 과거 이때는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싶지만 조만간 이 극단적 탐욕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 요소를 꼽으라면 드디어 디지털 금으로서 해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오를 때 나스닥 주식보다 더 오르는 건 기분이 좋지만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거의 지금 최장기간 하루 이틀 하고 덩달아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거의 2주에서 3주 가까이를 주식 떨어질 때 코인, 특히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는 저는 이렇게 오래 버텼던 적을 비트코인 역사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덜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또 하나의 근거를 대보자면요. 중국인들이 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중국 투자자들이 금 포지션을 대규모로 지금 청산하고 있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하이 선물거래소나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 선물 포지션을 감소시켰는데 사상 최대 규모에 가깝게 팔고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쪽으로 솟아 있을수록 중국인들이 금 상승에 베팅을 한 추세인데요. 이거 굉장히 높아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빨갛게 밑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어마무시하게 금을 팔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인들이 이 금 판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어디에 쓸까요? 미국의 채권을 사는 데 쓸까요? 아니면 미국의 주식을 사는 데 쓸까요? 달러를 사는 데 쓸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쓸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관세 난리통에 살 수 있는 곳은 금 아니면 비트코인 아닐까? 그래서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경우도요. 지금 8일 연속으로 S&P 500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저도 기록을 보니까 알았는데요.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고 해서 지금 역대 타이 기록이죠. 8일 연속 수익이요. 그래서 현재가 8일 연속 그리고 24년도 8월에서 9월쯤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8일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 아닐까. 실적이 좋거나 매크로가 좋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건데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으로서 좀 반등이 나온 데 반해서 주식은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이 아니었나. 약간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승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결국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있는데요. 지금 100점 만점에 15점밖에 안 됩니다. 15점. 어제도 15점. 저번 주도 15. 저번 달도 14. 계속 이 1년 내내 지금 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막 75 이상으로 가야 이제 알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가 알트 시즌이었느냐? 작년 12월 4일 트럼프가 당선돼서 한창 기분 좋았을 때가 87 정도였네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나 알트코인 현재 재미는 없겠지만 저는 결국 비트코인 오른 후에 꽤나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올라봤자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개미들은요. 5만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절대 안 삽니다. 비싸다, 돈 없다 하면서. 그러나 월가의 탐욕은 결국 알트코인을 크게 들어 올리면은 수많은 개미들이 들어올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 수익을 월가에선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트 시즌 반드시 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먼저 이제 비트가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5월 5일쯤에 비트코인 관련 큰 호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사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의 세부 사항을 몇 주 내에 공개해야 되는데요.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면 5월 5일 즈음으로 해서 공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제가 알기로 6일에 전략적 비축자산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재무부 장관이 비축안의 세부적인 계획 및 법적 투자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를 6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5월 5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그록도 있고요. 챗GPT도 있고 여러 웹 서핑을 통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란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 정확히 얘기하면 3월 6일에 이제 비트코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더하기 60일 하면 5월 5일 그냥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이네요. 그래서 딱 맞추지는 않겠지만 이 날짜 전후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가 있죠. 산다가 아니라 예전에도 보면 몰수만 한다고 돼 있었고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는 몰수만 한다. 안 산다면서 이게 무슨 호재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략적 비축 자산, 비축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비트코인을 반드시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듭니다. 만약에 몰수한 것만 이렇게 모은다? 그러면 전략적 몰수 행정명령, 몰수 자산이라고 해야겠죠. 비축이라는 거는요, 그냥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모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핵심은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요, 이거를 검토해서 5월 5일 즈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는지, 법적 장애는 없는지,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예산 중립적으로 국민들 세금 안 들여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요게 이제 보고서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관세를 내가 걷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금을 팔지는 않더라도 재평가를 해서 그럼 재무부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로 살 수 있는 방법 혹은 재무부 장관이니까 국채를 더 판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모아서 산다든지 아무튼 국민의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뭔가 방법이 나올 텐데 어떤 게 나올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연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재무부 장관에게도 얘기했지만 상무부 장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무부가 이제 돈 다루다 보니까 책임을 맡고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불과 이틀밖에 안 됐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동떨어진 계획이고 이 사람이 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일관적으로 지금 미국 언론에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상무장관 비트코인 준비금 의지 변함없어. 지금 관세 난리통이에요. 그냥 한 인터뷰 전체를 비트코인으로 할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창설하겠다는 공약을 유지하며 현재는 지금 관세 때문에 내가 좀 바쁘긴 한데 요거 하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인터뷰가 긴데 내용을 보면요. 미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채굴 사업도 육성을 하겠다. 엄청 강한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 공식적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 지원하겠다. 이건 말이죠. 근데 또 행동, 21 캐피탈을 설립을 해서 이 하워드 루트닉의 아들과 그 소프트뱅크와 여러 이제 합작 회사가 만들어서 비트코인 어마무시하게 사겠다. 행동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사실 하워드 루트닉은 테더라는 회사와 거의 같은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로서 엄청난 활동, 비트코인 대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보고를 한다 그러고 상무부 장관은 이 사람은 거의 비트코인에 미쳐 있고 근데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4월 22일자에도 갤럭시 디지털 CEO가 마이크 노보그라치 있죠. 미국은 올해
올해입니다. 25년 비트코인 전략 비축붕을 본격 매입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비트코인보단 알트코인을 좋아한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비싸다든지 하겠지만 추가 매입 가능성이 올해 너무 높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행동도 뒤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역시 중책을 맡고 있는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 하인스 보호라는 분이 있죠. 젊은 분. 이분도 4월 30일이에요. 불과 이틀 전에 미국이 정부 차원 비트코인 매집 곧 시작된다. 뭐 거의 대놓고 지금 힌트를 주고 여러 명이 알리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외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작은 얘기일까요? 아니요. 어마무시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칼날, 뭐 칼날 잡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칼날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방어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달 그리고 나아가 25년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까 그분이죠. 갤럭시 디지털 마이크 노버그러치 CEO가요. 나스닥 상장 계획을 확정, 뭐 이제 연기 아닙니다. 확정. 5월 16일에 나 IPO 하겠다. 왜요? 물 들어올 때 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평생의 이들의 숙제이자 꿈이 IPO, 나스닥 상장인데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 가장 뜨거울 때 관심 있을 때 하고 싶겠죠. 공교롭게도 5월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과 행동이 지금 일치하고 있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과 맞물려서 상장하겠다. 뭐 이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25년도에 있는 모든 크립토 관련 기업들의 IPO 계획을 한번 다 가져와 봤는데요. 짧게 보시면 일단 코어 위브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 상장을 했고요. 자, 갤럭시 디지털 아까 그 회사입니다. 5월 중순에 나스닥 상장. 이토록 뭐 거래소죠. 25년 2분기 상장 예정. 서클이라는 회사 아시죠? 25년 상반기 IPO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IPO를 하든지 리플에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장 값어치가 있을 때 핫할 때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크라켄 거래소도 25년 예정. 있습니다. 블리시 글로벌, 블록원의 자회사인데 25년 하반기 예상, 아이오닉 디지털 채굴 회사인데요. 2분기 예상, 애니모카 브랜드 25년, 피규어, 앵커리지 디지털은 뭐 코인스탁 은행인데 25년, 체이널리시스라고 해서 빅데이터 다루는 그런 이제 분석하는 업체인데 25년 예상. 수많은 기업들이 25년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한번 강세장이 끝난 것 같은데요. 좀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뭐,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뿐인 기회 가장 핫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이 올해만 4개의 뭐 빅4죠.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UBS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게 어디에 뭐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급한 대로 그냥 주식 파는 플랫폼이에요. 그냥 코인 태우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로빈후드가 이걸 해서 코인으로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급하다. 25년도에 사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코인을 팔겠다. 비트코인 ETF 팔겠다. 행동을 보면요. 포모가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지금도 없는 것 같네요. 또한 매크로 환경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제가 퀴즈를 내보면요. 수익률만 놓고 볼 때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 전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발표하기 후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기대감에 발표하기 전이 즐겁습니다. 금리 인하 해버리면요. 약간 김 빠지는 느낌,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올해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나타내는데요. 요게 이제 5월 7일 곧 있을 5월만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제 뭐 거의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세 번 떨어뜨리고 네 번까지 떨어뜨리는 게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물론 떨어뜨릴 때도 기분이 좋긴 하겠지만 인하하기 전, 요게 언제입니까? 요게 5월이라는 겁니다. 5월은 비록 동결하겠지만 6월로 가는 그 길목이
아마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뜨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겹게 봤었던 글로벌 유동성도 언제 따라올지 70일 뒤에 따라오는지 아니면 80일 뒤에 따라오는 이분은 이제 80일 뒤에 유동성을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덜컹덜컹 할 수는 있지만 유동성으로 볼 때도 기준금리 확률로 볼 때도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볼 때도 5월은 아마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5월은 걱정의 달입니다. 이제 코인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 아마 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내 보유 종목 소수가 크게 오른다면 적당히 소고기도 사 드시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